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가 바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동요하면은 연상하게 되는 아동문학가이시고 그리고 새싹회 회장이신 윤석중 선생님을 모시고 한평생 어린이를 위해서 꿈과 희망을 안겨주오신 동요의 세계와 오늘의 어린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중 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 팔순을 지나셨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변함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건강하시니까. 저희 나이를 셋에 놓아서 네, 따로따로 먹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요? 생각은 10살이고 네, 마음은 30살이고 네. 몸뚱이는 80살. 근데 아마도 그 저 평생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시고 항상 어린이를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동심을 항상 그 지키시고 그것 이상 그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신 비결이 있겠는가 싶어요. 네. 하여간 참 대단히 뵙기에 좋습니다. 네. 무슨 그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해오신 무슨 그런 건 운동이라든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으십니까? 운동을 많이 모르시는데 네. 나도 운동을 한다고. 네. 무슨 운동이냐 그래서 네. 어린이 운동이요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직도 동심을 잃지 않고 계시지요? 네, 그냥 간직하고 네. 살죠. 네. 네. 요즘도 계속해서 동요를 쓰시고 네, 계시다고요? 씁니다. 네. 다달이 한 편씩 변한 데도 있고요. 네. 네. 매달 한 편씩 네. 쓰십니까? 네. 예. 예. 그 금년에도 그러니까 한 4편, 5편 그렇죠. 쓰셨겠네요. 5편, 네. 네.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무슨 그런 게 있으십니까? 어느 잡지에서 네. 88년부터 다달이 한 편씩 음흠. 제가 주문을 해와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죠. 예. 현역 그 이 아동 문학가, 동요 작가 이렇게 하면 최고령이 아니시겠네요. 그렇죠. 네. 예. 현역 아니라도 아마 나이는 제일 많이 먹었을 거면서 일찍 돌아갔거든요, 세상에. 네. 소파 선생도 32살에 돌아갔죠. 네. 제 박몽월 선생이 60 조금 넘어서 돌아가시고. 네. 네, 일찍들 다. 그 예술원 회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예술원 안에서도 제일 연로. 네, 그렇죠. 제가 제일 나이 하시는 먹고 최고 제일 나이 먹으면서 제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예. 그 연세가 많아지면은 동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 그게 얘기도 사실일까요? 글쎄요. 그래서 젊어서 동심 잃어버리는 수도 많고 그러니까 네, 잊어버린 게 다시 돌아가긴 좀 어렵긴 하죠. 네,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그 동요를 그렇죠. 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1924년이니까 제 나이 13살 때입니다. 네, 네. 그 전해에 어린이라는 잡지가 나왔고요. 네, 그런 것도 자극을 받고요. 네, 그때부터 오뚜기라는 게 그때 진 건데 네. 책상 위에 오뚜기를 배웠어요. 네. 우습다는 거. 그게 그때 진 거예요. 그 13살 때 어떻게 동요를 지금 쓰셨을까요? 국민학교 어린이들 잘 짓죠. 네, 동의들 잘 짓습니다. 예. 무슨 동기가 있었을까요? 동기라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8살 때 예, 단성사 근처에 살았어요. 네. 외갓집에서 컸는데. 지금 하면은 종로 3가 그렇죠. 부근입니다. 네. 근데 하루는 갑자기 그 벌떼 소리가 요란히 나왔어요. 네. 붕붕붕붕. 네. 근데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굴에 새파래가지고 야다니는데 네. 그게 뭐냐 하면 3월 1일 오정 때 탑동공원에서 만세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하. 네. 곧 얼마 멀지 않거든요. 네. 수운동이. 네. 그래서 어른들은 저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넌 못 알아도 좋다고 이러고 또 대한독립 만세였죠. 그래서 그 무슨 소리니까 넌 이 다음에 알아도 된다고. 네. 근데 그때 저로서는 저게 무슨 소리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뺏겨 있고요. 네. 또 다시 나라를 도로 찾자는 독립운동이라는 게 됐죠. 예. 그런 게 머리에 박혔는데 그 8살 되는 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8살 예, 때입니다. 예. 그 제가 11살, 그러니까 만이로 치면 10살에 들어갔어요. 국민학교 학교를요? 늦게 들어갔어요. 예. 외갓집에서 자라는데. 예. 근데 그게 그때 그 붕붕붕붕한 그 벌떼 소리 같은 만세 소리가 아주 저로서는 크게 그 자극을 받아서 네. 학교 들어가서 뵀는데 뭐래 하루라는 노래 뵀어요. 하루. 네. 그렇지만 하루 이틀은 하루인 줄 알았더니
네. 일본말로 봄이 하루예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봄이 있는데 하루가 뭐냐. 네. 그래서 난 봄으로 하나 지어보겠다 해서 그때 그걸 지어가지고 신소년이라는 잡지였는데 그거 뽑혔어요. 그게. 하하. 네. 그때부터는 쭉 짓는 거예요, 이제 우리 네. 말로. 그때가 13살 적이셨습니다. 13살 때죠. 네. 네. 그것이 그저 신소년이라는 잡지에 채택이 네. 됐습니까? 그랬습니다. 입선이 됐었죠. 네. 네. 지금 생각해도 선생님 그게 저 스스로가 그 어렸을 때 시절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그때보다 이게 아주 머리에 밴 게 예. 그 학교 들어가니까 또 교장도 일본 사람이고요. 네. 한국 선생도 일본말로 쓰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정신이 든 거죠. 어린 생각에도. 예. 그래서 내 말로 노래를 짓기 시작했죠. 어려서. 예. 네. 그래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꽃밭산이 뭐 기쁨산 이런 등사판 잡지도 내고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 국민학교 때 이미. 네, 국민학교 때. 그저 선생님도 일본 사람이고 교장 선생도 일본 사람이고 그러면 네. 그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야단을 맞거나 뭐 박해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된 책은 몰래 보고 그랬죠. 점심 시간에 몰래 눈에 안 띄게 보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지만은 그게 우리들에게 그건 민족 정신이랄지 네. 민족혼을 넣어준 거죠. 한글은 그때 배우셨던 말이죠? 그거 오죽지 않죠. 학교에서- 국어 독본이라는 게 일본 말이고요. 네. 조선어 독본이라는 게 내 거 뭐 대단치 않았죠. 조금만 더 일제 통치가 계속됐다 그러면은 참 한국말을 잊어버려야 그렇죠. 하겠습니까마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일본말밖에 모르고 자란 사람들도 그렇게 있을 됐어요. 수도 있었겠지요. 네.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13살 나던 애 처음으로 동요를 쓰신 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모두 몇 편이나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모두 궁금해 얘기하시는 건데 천편 하면은 천편일률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그거하고 어서 비슷하고 네. 천편일률하니 그래서 천편 남짓 된다 그러죠. 천편일률. 예. 그렇게 많이 쓰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랑이 아니고 이제 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죠. 천편까지 썼는데 남는 노래는 그래 많지 못하거든요. 네. 그나마도 곡을 잘 만나가지고 오래가지 네. 뭐 그 동요가 잘 돼서 오래 남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선생님 지금 그 동요 중에서 남은 게 몇 곡 없다 그러시지만은 지금 그 동요의 가사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주옥같이 아름다운 그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글을 쓰셨는가 감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동안 이 대체로 선생님이 지어오신 그 많은 동요가 내용이 다채롭고 표현 방식이 아주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뭔가 선생님이 동요를 쓰시면서 일관된 어떤 정신이라든가 신념이 있으셨겠죠. 네, 그 제가 저거 동요 좀 낸 것은 1932년, 네, 그러니까 21살 때입니다. 네, 그 첫 동요집인데 그 동요를 지으면서 생각한 게 글자 수를 맞추려고 애들을 쓰거든요. 네. 4사조, 네. 창간도 7호조 아니에요? 네, 그걸 자꾸 7호조로 해서 그 7자, 5자 맞추다 보니까 생각은 빠뜨리고 글자에만 신경을 쓰게 돼서 네, 그 이듬해낸 잃어버린 댕기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동시집이죠. 네, 네, 동시집 풀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동요는 뭐고 동시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때는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요도 시인데 네. 글자 수를 맞춰진 시다. 네. 그러니까 정형 시다 그 말이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음흠. 그래서 이제 그 동시라는 게 그때 처음 등장했죠. 네. 아동시, 소년시 이런 게 있었지만 네. 그럼 어렵고요. 네. 33년에 우리가 낸 잃어버린 댕기라는 데서 동시란 이름이 네. 등장이 됐죠. 그 어떤 마음으로 쓰십니까 항상 동요를 쓰실 때? 근데 동요를 보시면 알아요. 이제 설명해서 알아들으시면은 작품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변화무쌍하고 다양한 시를 많이 동시를 쓰시고 동요를 쓰셨는데 써오시는 과정에서 뭐 일관된 어떤 철학이 있으실 것 아닌가 그런 얘기. 근데 철학과 저는 이제 거창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쓸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내 뭐 엄마 앞에서 짝짝 공부도 어려진 건데요. 네. 또 책상 위에 옷대기도 우습다는 거. 그런데 조금 그 생각을 다 함께 두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애면 철학이라고 하는 네. 거죠.
그 제가 1940년에 제가 일본 유학을 가 있었는데 네. 그때 쓴 동요의 연잎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아주 짧은 건데요. 비가 연잎을 적시려고 애를 쓰지요. 네. 연잎은 젖지 않고 네. 구슬을 만들어 대굴대굴 굴리지요. 아하.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대굴대굴 뭐 그렇지 무심히 남기면 되지만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비가 막 쏟아져서 연잎을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네. 그 연잎은 망가지기는 곳하고 구슬을 만들어서 대굴대굴 굴리면 이렇게 되었거든요.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 1940년 제가 늦게 대학을 갔어요. 예. 사회에 나가서 일하다가 네. 그게 이제 가톨릭 대학이 있어요. 네. 상기대학이라고요. 네. 일본 동경에 있는. 네. 그 거기 있을 때 어깨동무라는 동요집. 그 1940년 하면 우리말이 점점 없어질 때죠. 말도 없어지고 글도 없어지고. 그 일본서 그걸 우리말로 박아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생각하면은 그 내가 좀 괜찮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내놓으신 그 주옥 같은 많은 수많은 동요 동식 네. 가운데 곡을 붙여서 네. 이렇게 지금까지도 네. 어린이는 물론이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노래를 들으면은 어릴 때 생각이 날 만한 뭐 많은 대표곡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KBS 합창단이 어린이 합창단이 한 서너 곡 불러도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좋죠. 네, 여러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그 다음 저기가
네, KBS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윤 선생님의 대표곡인 그 노래 몇 곡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마도 옛 생각, 어렸을 때 생각, 고향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 앞서 들으신 고향 땅은 언제? 거의 1948년에 진 겁니다. 네. 해방된 우리나라가 밤이죠. 독립하는 해지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막 즐겁게 불렀어요. 애들이 그 노래. 고향 땅이 네. 여기서 얼마나 되나. 네. 푸른 하늘 끝 닿은 저기가 거긴가. 네.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네. 고향에도 지금쯤 네. 벚국새 울기니 그때 하하, 시작했는데. 예. 근데 그게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고향. 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불렀는데 38선이 점점 굳어지고 네. 그 다음 해에 가서는 아주 휴전선으로 또 철조망을 두르고 이렇게 돼서 꽉 막혀버렸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노래가 그 즐겁던 노래가 슬픈 노래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된다면 다시 또 즐거운 노래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게 예. 조금 아이들이 조그만 노래 한 편도 시대에 따라서 네.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네. 아이들 마음에 그 즐거움을 주는 네. 그렇게도 된다는 것을 제가 그 고향 땅을 통해서 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앞으로입니까? 앞으로 네, 앞으로, 예. 69년이 그게 누굽니까? 암스트롱이 네. 달나라. 닐 암스트롱이라는 네. 우주인이요. 네. 정복한 해 그 해에 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우리말로는 앞으로지만 이제 아폴로나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아폴로하고 앞으로하고. 그 해에 진 거 그 내용을 보더라도 뭐 네. 달나라하고 뭐또 그러잖아요, 내용이. 네. 그게 이제 달나라 정복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그냥 무심히 부르고 그냥 좋아서 부르지만은 뜻을 캐려면 얼마나 깊은 뜻이 들어있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네. 엄마 앞에서 짝짝꿍인데 뭐 거기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앞으로를 생각하면 전 그 1928년에 저 17살 때 달 네. 따라가자 이런 거 아마 배시잖아요. 네. 달 따라가자는 게 네. 있어요. 얘들아 망태 들고 네네 뭐, 그겁니다. 네. 얘들아 나오느라 달 따라가자. 네. 망태 메고 장대 들고 그리고 뒷동산으로. 뒷동산으로. 예. 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 예.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망태에 담자. 예. 이렇게 되고 뭐 저 건너 순인에는 불을 몇 교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뭐 허무맹랑하고요. 네. 애들 꿈이지만은 너무 좀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소리 듣긴 들었는데 네. 그 1928년에 그 달 따라가자는 아이들 생각이 69년에 가서 암스트롱이 달나라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애들 꿈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말씀 가운데 그 고향 땅이라는 것은 네, 아주 기쁜 노래다. 네, 즐거운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38선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슬픈 노래처럼 그렇습니다. 들렸다. 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컨대 고향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네, 뭐 네. 이런 노래가 네. 이제 단어가 들어가면요. 그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전부 그 노래가 슬프게 들릴 테고요. 그렇죠. 네. 부모를 또 그 저 북에다 이렇게 저 남겨두고 홀로 남아한 자식들은 그 또 어머님 생각에 항상 눈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 제가 일제 만렵 제일 어려울 때 네. 전쟁은 점점 커지고 한국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이런 판인데 제가 어떤 노래를 지어서 그 동이라고 해도 좋고요. 네. 그냥 노래라고 좋은데 절벽에서 떨어져도 네. 폭포물은 다시 살고 서로 갈린 시냇물은 네. 바다에서 만난다네. 네. 그 곡조도 없이 흥얼흥얼고 댕겼어요 제가. 네. 절벽에서 떨어져도 폭포물은 다시 살고 네. 서로 갈린 시냇물은 바다에서 만난다네. 입에서 죽은 거 곡조도 없죠. 네. 그래서 그 해방이 된 이듬해에 이제 그때가 전 일로말로 국민학교에서 그때는 보탄학교였습니다. 졸업식 노래로 부르지 않아서 호다루노 히카리는 일본 노래 아닙니까? 네. 그 해방이 되자 문교부에서 이거 우리말로 불러야 할 거 아니냐. 네.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그때 졸업식 노래 부탁을 받았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횟수로 46년이 되죠. 네. 1946년에 지어졌으니까. 네. 그게 이제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니까. 네. 그게 그때 된 겁니다. 근데 맨 꽃다발을 끝에- 하나로. 네, 하나는 네. 그거죠. 네. 그냥 그 좀 웃은 재밌다고 그게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혼자서 저 늘 이 저
절벽에서 떨어져도 네, 네, 폭포는 살아나고 네, 네, 다시 그리고 살고, 시냇물은 갈라져도 바다에서 네, 만난다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네, 네. 항상 생각하고 그랬죠. 있었다가 그 졸업식 노래에 쓰셨군요. 그래서 맨 끝에 합창하는데 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만나듯 예.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네. 그 노래가 거기 살아나온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아무리 역경에 아무리 네. 어둠 속에 묻혀 있더라도 또 햇빛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네. 게 그걸로 또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꽃다발을 하나로 선사한다는 건 이제 마음의 꽃다발 난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그때 이제 궁금해서 가봤어요. 첫 졸업식이죠. 네. 해방되면서 네. 갔더니 꽃다발을 하나로 허들어서 여기저기서 꽃다발을 뛰어나와야 돼. 꼭 맞춰가지고 말이지. 예. 안에 저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데. 네. 그러면 네. 그때 제 마음이 괴로운 게 꽃다발 없는 애가 많잖아요. 가난한 애들은 뭐 네. 준비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저게 마음의 꽃다발인데 저렇게 뭐도 숨었다가 그 꽃다발 하나로만 톡 튀어나와서 죽어도. 그게 근데 그런 그 생각이 나요. 졸업식 노래는 이제 뭐 누구나 매년 졸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국민학교 1년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졸업할 때 그 한 해 그렇죠. 불러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는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것은 아마도 가사가 그 의미심장하고 네, 뭐, 우리 마음에 남아. 지금도 저희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네, 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네, 밀며 네, 네. 네, 하는 그 가사라든가 정말 참 그 좋은 노래를 어느 분이 지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시간 듣고 아마 그런데 그 이제 노래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그 어린이날이 그게 1923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27년에 가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어린이날이요. 네, 왜 없어졌냐면 5월 1일에 그냥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5월 1일은 메이데이하고 겹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경찰의 경계가 아주 삼엄하고 네, 또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해서 말만 어린이날이었지 어디 밀 데가 없거든요. 네. 또 밀지 못하게 하고. 그 27년부터는 하는 수 없으니 저 16살 때지만 아주 어려서 하는 수 없다. 그러면 5월 첫 공일을 어린이날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공일날은 밀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네. 가지 말라.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37년에 가서는 그나마도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일일이 되거나 뭐 일일이 되거나 뭐 애들 미는 거. 또 어른이 그때 내건 게 뭐냐면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네,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다 이 밤에 그것만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본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봐서는 이게 다 수상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했죠. 37년부터는. 네, 그 죽었다가 이제 45년 8.15는 네. 그냥 넘어갔고요. 그 이듬해 봄에 한 3사람이 미었었어요. 네, 정홍교 선생, 소년동 하던 분, 네, 또 김옥 선생, 네, 그 방송국에도 계셨고 시인 계시죠. 네. 그 나하고 셋이면서 전 이제 해방이 되시니 우선 어린이날을 다시 시작하자. 아하. 그러자 이렇게 돼서 해방 이듬해 봄에 어린이날을 네. 다시 부활했는데 그 5월 첫 공일 네. 이렇게 따졌어요. 네. 그 전처럼 네. 5월 이듬해 5월 첫 공일이 5월 5일이었어요. 하하. 그날이 바로. 네. 그래서 그럼 5월 자꾸 의미 댕길 게 아니고 이제 뭐 해방도 되고 네. 나라를 찾고 했으니 북빼기로 5월 5일로 하자. 예. 그래서 그날도 결정이 된 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른 거죠. 그게 어제가 5월 5일이자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또 그러니까 겹쳤어요. 예, 아주 그 시작과 맞는 날입니다 어저께가. 그래서 이제 그때 예. 이제 그 어린이날 노래를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줬어요. 네. 나라로서. 근데 내 네. 생각으로는 해방되면서 되자마자 진 건 새나라의 어린이고요. 네. 되자마자 지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대구에 계신 박태준 선생이 네. 그걸 붙여주셨는데 지금도 그 어린이날 노래가 어린이 해방의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라라 새다 푸른 하늘 네. 달려라 내모라 푸른 법 그러니까 그럼 해방이지 뭡니까 애들이.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면 안기영 선생이 계세요. 작곡가에 기화 전문학교 네. 지금 대학이지만 네. 그 거리운 강남 지신 분이죠. 네. 그분을 찾아가서 곡절 붙여주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그걸 붙여줬고 이듬해 평양으로 가버렸어요. 흠흠. 그땐 금지곡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네. 어린 하늘을 못 부른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때 마침 그 푸른 하늘 지신 윤극영 윤극영 선생이 선생. 용정에서 간도서 삼형제하고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남쪽으로 38선을 넘어서 내려오셨어요. 네. 그 만나서 제일 먼저 부탁이 자 이제 어린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데 네. 하나 새로 지어주시면 또 쾌 지어 주셔서 예. 지금 부르는 노래는 이 3년 전에 돌아가신 윤구영 선생 곡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날 노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 기구하죠 뭐. 네. 하여간 그 어렸을 때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어제 일은 잊어버려도
어렸을 그렇습니다. 때 일은 안 잊어버린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렇게 미루어 볼진데 우리 국민 모두가 동요 안 부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그렇게 어렸을 때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이들에게 좋은 노래, 좋은 정서를 심어주신 그 씨를 말이죠. 그 씨앗을 심으시니까 그 열매가 결국은 몇십 년 후에도 다 이렇게 선생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얘기 들었었겠지만은 그 하나 이상한 게 있거든요. 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검란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아까 생긴 것도 잊어버리고 네. 고대 잊어버리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어릴 적 겪으니 어릴 적 놀던 그 친구들은 그대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옛날 얘기 참 잘하시는데 네. 그때 그 당시 지낸 건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예. 이게 웬일이냐. 네. 근데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건망증이 생기는데 네. 어려서 생긴 일부터 차차차차 잊어버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네. 갓 생긴 일부터 차차차차 잊어버려 들어간다. 근데 아주 근사한 생각이죠. 이게 어렸을 때 추억이 많아야 오래 오래 기억을 갈죠. 하게.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생각에는 어릴 적부터 잊어버려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고 요새 생긴 일부터 잊어버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릴 적 한마디 얻어들은 얘기 부른 노래가 그렇게 오래 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래도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어렸을 때 노래를 많이 배우고 친구들이랑 불렀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래가 기억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 잊어버리죠. 그 왜 그럴까요? 네, 그래 지금 말씀은 그거죠. 어려서 거는 그때부터 잊어버려 나오기 때문에. 아니요. 특히 선생님 노래가 많이 기억이 된다 이런 그런데 말씀이에요. 그것은 사실 제가 그런 얘기만 겸손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네. 곡을 잘 만나서 그렇죠. 틀린 곡이 싱거면 그게 오래 가겠어요. 예. 네, 가수도 좋습니까 그러면? 잘 부르고 아이들 예. 잘 부르고 예. 곡을 잘 만나서 그렇죠. 그게 오뚜기니 무슨 산바람 강바람 뭐 이런 거 네. 기찻길력. 네. 68년 그 무렵에는 국민의교 음악제에 제게 40편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은 한 20편 반에 줄어 있더군요. 네. 지금은 이름을 박으니까 드러나지만 그전 음악책에는 두 가지 거 없잖아요. 그냥 네. 교사용이나 있고. 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곡이 좋아서 다 한몫 본 거죠. 그러면 그 곡에다가 아무나 누구나가 가사를 붙였어도 그러면은 그렇게 노래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작곡가 말은 예. 그 작사에서 우러났다 또 이런 얘기는 끝장이 안 나는 얘기죠. 네. 요즘 어린이들이 동요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 보죠? 그 왜 그럴까요? 요새 아이들은 그 동요 싱거워서 못 부르는 거예요. 싱겁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자극 있는 노래, 네. 그 뭐 이상한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어려서는 일본서 이제 유행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네. 술이란 눈물인가 한숨 이런가 네. 일본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입에 그 담지를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또 들을 기회가 첫째였고요. 네. 그때 라디오도 생기기 전이고 생긴 다음에도 그거 뭐 별로 안 불렀거든요. 지금은 틀든지 들리는 게 전부 어른들 노래, 유행가, CM송. 그러니까 모두 아이들 과자 장수, 약 장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동요는 이게 뭐 싱겁고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참 슬픈 일이죠. 네. 동요, 동심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동요를 네. 잊어버렸다는 것이 즉 잃어버리죠. 동심을 잃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규정을 네.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른들이나 또 어른들도 보아서 끔찍한 이런 데 아이들이 익어지니까 결국은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애늙은이가 되어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앞서죠. 근데 동심 우리가 어린이 마음 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동심이란 무엇입니까? 그 동심이 뭐 옥편을 뒤져서 그 풀이 그걸로 해석되는 건 아니고 네. 어른도 동심은 지닐 수 있으니까 네. 딱 잘라서 여기까지 동심이고 여기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따지기는 어렵죠. 네.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 동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글쎄 그래서요 결국 동심은 정직함을 바탕으로 한 생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해야겠는데 네. 어서 이제 아이들 앞에 사람은 점잖아야 쓰느니라 네. 그런 점잖아야 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 빚쟁이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얘 나가서 안 계시다고 그러라고. 네. 그래서 시키는데 나가서 아버지 안 계세요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빚쟁이가
어디 가시니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얘가 안에다 대고 네. 큰 소리로 네. 아버지 어디 갔다 그럴까 이렇게 됐어요. 네. 그게 정직한 애죠. 네. 그러나 어른이 정직하다고 하면서 어른 자신이 그 짓을 그 퍼뜨리니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이들 마음 제대로 지니고 살게 좀 어렵게 되는 거죠. 때묻지 않은 마음 이런 것을 동심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때라는 것도 그게 때 묻지만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랑 얼른 그 풀이라면 때 묻지 않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만은 역시 정직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정직해야 한다. 네, 그거죠. 정직이 곧 동심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니까. 또 생각이 들고 약간 점잖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점잖다는 말은 어느 한글 학자한테 물어보더라도요. 점잖다는 건 뭐냐? 그 젊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애들 보고 너 젊지 않아야 된다. 그럼 늙어 얼른 빨리 늙으라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종래 우리나라의 가정교육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어른이 얘기하는 건 버젓이 틀려서 뻔히 그건 안 돼서 보면 대들지 않더라도 어른 말에 순종해야 상관없다.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꾸짖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제대로 크질 못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국민학교부터 이제 시험 끝수 따기 공부가 아닙니까? 올라갈수록 자기는 대학이 그 당장 닥친 건 아니라도 이 곁에 누나라든지 오빠 뭐 또 거기에 허덕이고 애들 자체도 숙제 또 이런 데 시달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아주 지친 생활이에요 사실은 애들이. 거기에 뭐 아름다운 시 무슨 즐거운 동화 이런 거 볼 경황이 없죠 사실. 네. 그래서 애 늙었다는 얘기를 아까 했지만은 애들이 이거 자칫하면 애 늙은 아이가 돼 네. 위험이 많죠.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답게.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날이면 늘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네. 이런 얘기를. 근데 어린이답다는 게 참 참 어려워. 사람은 사람답고 남자는 남자답다는 게 참 좋은 말인데 네. 그게 제대로 맥혀 들어가지가 않죠. 네. 그 혹시 요즘 주위에서 어린이를 늘 대하시게 됩니까? 근데 주의 깊게 바라보죠. 예. 예. 그 요즘 어린이가 한 10년, 20년 어린이하고도 다릅니까? 말하자면 유식하죠 지금 애들이. 예. 그건 어른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네. 드라마나 이런 것도 그 벅찬 거 어린이 봐도 꿈자리가 사납고 이런 건 애들이 예사롭게 남기거든요. 근데 애들 저만큼 이해하지만은 그 벅차서 꿈자리가 사납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 세상이 이게 아이들이 바라봐라 이상하게 돌아간 수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기 가정이나 사회, 학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가 우리 어릴 적보다 단순하지는 않죠. 다만 우리 어려서는 아까 노래 글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좀 먹었다 어린 생각에 거기서 우리가 한 결에 이렇게 참 결석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외국의 어린이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어린이. 외국은 학교 공부도 여기처럼 우선 책벌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뭐 그런 학교에 두고 다니지만 네. 그렇게 들먹지 않고 위로 올라갈수록 무섭게 공부를 하죠. 네. 그 이제 그 미국 이제 밤에 유명한 대학인데 스탠포드 대학. 네. 밤 그 자정이 지내서 거기 차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환하게 불이 켜 있어요. 네. 저게 뭐냐 말이에요. 밤중인데 네. 공부들 한다는 거죠. 그때 밤을 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하면 길을 쓰고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에 들어가면은 더 공부하고 좀 멀어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보면 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덜 벗기는 공부. 예. 이것이 외국 이제 자라가지고는 길을 쓰고 공부들 하고. 네. 우리는 위로 좋은 학교 들어놓고는 조금 마음이 풀리죠. 네. 사실은 그 한참 젊은 나이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네, 네. 진리를 탐구하고 그렇죠. 네.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요. 이 뭐 하기야 뭐 미국 갔다 온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중학교 학생이라나요? 근데 이 학교를 가는데 망치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그 망치는 뭐로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오늘은 그 못을 박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 가신 분이
저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 제도가 저런가? 아니 지금 중학생 놈이 저 망치를 가져가서 무엇이나 공부 시간에 받고 있다니 못 박는 놈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가가지고 무슨 뭐 망치를 해서 못을 박는 연습을 했다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또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못 한번 박아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잘 박기가 쉬운 거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역시 실생활에서 필요한 공부로 알고 시키는 것과 그렇죠. 예, 네. 이건 수학이나 영어나 그저 뭐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외우는 공부를 시키는 것과 나중에 그래, 그렇게 어떤 됩니다. 차이가 있을는가 걱정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이 금방 지나갔지만요. 그 전에 이런 걸 봐서 오늘 장에서 네. 그 어른을 들쳐오고 또 하나님 데리고 간 어머니가 뭐 흥정을 하다가 뭘 걔가 잘못했는지 네. 주먹을 들어서 한 대 갈기려고 그랬지 어른을. 네. 그러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어린이날이거든요. 그냥 네. 요 자식 오늘만 지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개 꿈자리 사놓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냥 그런 저주받은 어린이날이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모든 행사가 그날 오니 그날 남기면 그만 이게 또 큰 병폐를 낳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낫죠. 선생님? 물론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날 하루만 또 그렇게 그렇죠. 벅석대고 그 오늘만 지내봐라 끝나면은 또 하니까 뭐 어린이날인 뭐 있었는 둥 마는 둥 그런 게 아마 대부분의 어떤 기념일이 다 그렇지 않은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많죠. 네. 그래서 딴 얘기지만 어머니날이 그게 이제 시작은 좀 이상하게 됐지만은 어머니날 참 있으면 참 좋은데요. 네. 제가 그 어머니날 노래를 그전에 그 뜻을 거슬러서 마음 아프게 해드림. 네. 이제와 생각하니 가슴 뭉클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네. 거예요. 1년에 한 번쯤은 반성하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고 하는 날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어버이날 뭐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사실 그 어버이날은 제가 그 이제 구정을 어버이날로 네. 해서 처음엔 좋다고 그랬었는데 구정을 어버이날로 하더라도 구정이 있으면 이중과세는 마찬가지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그 어버이날이라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머니날을 그냥 어버이날로 만들어서 정부했어요. 네. 그래서 어버이날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날은 조금 또 꽃다는 게 그 서양서는 어머니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다루고 자녀가 네. 또 안 계신 자녀는 흰 카네이션 이게 미국의 풍속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바꿔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덜컥 달아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것도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날만 많아도 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날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지키는 이게 필요하겠죠. 선생님 그 동요 말고 동화집도 여러 권 네, 뭐 그 발표하셨나요? 겁이 나서요. 제가 한 예. 평생 동안 동요만 써왔는데도 그 전에 이제 대표적인 뭐 이렇게 부를 때 1년만 참아달라 이렇게 온 지가 몇십 년 돼요 벌써. 그렇게 힘들어요. 예. 동요 한 편 쓰는데도. 예. 근데 동화는 생각도 못하고 그랬다가 몇 해 전보다 한 40편은 되긴 될 거예요. 아유. 제 전집엔 다 들어갔지만요. 그것도 많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열 손가락 얘기라는 게 있는데 네, 네. 이 열 손가락 누구든지 가지고 네. 육순 말고 나 열 손가락인데 거기 얽힌 얘기도 그 얘기거리가 될 것 같아서 네. 이 아이가 그 못을 박는 장도리로 박다가 빗나가 가지고 엄지 손가락 하나 다쳤어요. 네. 요거 앓는 동안 얘기해. 나을 때까지. 그냥 구두끈을 맬 때도 이제 왼손이 안 매지고 네. 밥을 먹다가 배란 거 왼손으로 숟가락 얻으니까 딴 데다 밥을 집어넣게 되고 세수할 때도 그렇고 그 고생하는 얘기. 그 네. 엄지 손가락 하나 다쳐서 딴 이 손가락도 말도 안 듣고 뭐도 그 애처롭게 비는. 그게 이제 나을 때까지 한 얘기인데 그 재밌다고 그러대요. 아, 예. 예. 그 56년에 선생님이 새싹회를 설립하셨죠? 그랬죠. 네, 그게 네. 1956년이었습니까? 50년. 네. 그 설립하신 후에도 그 소파상을 그랬죠. 비롯해서 여러 가지 네, 그 네. 사업을 펴오셨는데 그래도 그 새싹회 설립하신 후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어떤? 네, 그때 이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른 게 그 소파 방정원 선생. 네. 그분이 1931년에 32살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분은? 신장염인데 그게 이제 개벽사라는 잡지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어린이 말고 학생, 시녀성, 별공곤 여러 가지를 내는데 다 그 경영난에 빠지고 네. 독자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거기에 이제 그 고생 끝에 돌아가셨죠. 뭐 병도 그래서 나셨고. 네.
32살에 돌아가셔서 그 뒤에 이제 최영주, 이정호 그분이 그 맡아다가 잘 안 되고 제가 한 1년 맡은 일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잡지. 네. 그게 제 손에서 없어졌죠. 1933년에. 네. 그래서 그 참 못다 푼 그 한을 안고 해방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56년에 새싹이 된다면 그 소파 선생이 좀 그냥 그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 애를 쓰신 분이. 그 소파상을 이제 그 이듬해 보통 네. 시작을 했고요. 그 어떤 분에게 어떤 목적을 그래서 줍니까? 되도록 그 20분 네. 한 분을 처음 첫 회는 윤구영 선생님이었죠. 네, 그분이 윤구영 선생님. 1924년에 최초의 그 반달을 내신 네. 동요곡을 내셨거든요. 이제 그분을 어서 드릴까 하다가 저 망우리에 있는 소파 선생 묘에 가서요. 하하. 대여섯 명. 그 안에서 제가 데리고 받고 그랬었죠. 예, 예. 제 1회는 윤구영 선생이 받으셨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장안 어머니 상을 그 뒤에 했는데 뭐 장안 그 자녀의 눈에 보면 다 장안 어머니죠.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머니 뱃사공도 있고요. 네. 저 섬에서 한 오리 거리에 육지 국민 학교를 매일 1년 같이, 동안 예, 예. 매일인데요. 네. 아침에 날라다 주고 집에 와서 다 해야지 모두 집안일. 네. 또 점심에 뜨뜻한 도시락을 싸고 갖다 주고 집에 오고 네. 저녁은 데리러 3번, 네. 3차례 6번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 장안 어머니. 예. 좀 갈 데 없이. 예. 근데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분인데 어머니 뱃사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원숙 여사도 한번 드렸습니다. 이원숙 여사. 네. 그분이 70년, 1970년에 드렸는데 칠남매를 네. 여기서 밥 장사도 하고 냉면 장사도 하시잖아요, 서울서. 네. 또 시애틀에 가서도 그 장사를 해서 칠남매 건더기 키셨거든요. 근데 그분 이원숙 씨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뭐 깜깜하네요, 세상에서. 그래서 그분을 모셔도 자기 자신이 복 좋아하시대요. 예. 네. 예. 그 동양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네, 그 뭐 그런- 막사이사이상을 네.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게 그 노벨상. 그 언제였죠, 그것이요? 그 78년이죠. 네, 네, 네. 78년인데 필리핀에서 네. 막사이사이 돌아간 걸 기념해서 네. 그 이듬해 보통 시작이 됐었는데 저는 그게 왜 내가 받게 되느냐면 그 사람들은 일제를 많이 따져요. 네. 그 막사이사의 상은 일본 사람 안 줬어요. 하도 혼나서 대평 혼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일본 사람은 또 쳐버리고 네. 아시아 사람들을 죽인 줬지만요. 네. 그 저는 이제 그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챙기는 것도 없고 그 일제 어려울 때 아이들에게 이제 저희 나라 말로 그것을 노래를 절기차게 지어왔다 이런 건 뭐냐. 그래서 문학 중에도 이제 아동문학이론 그 뒤에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네. 거기 가서 아동문학을 가지고 막사이사이상 그거 받은 상 사람 받은 사람. 거기 가서 상을 타고 그랬는데 예. 그 답사들은 대개 영어도 하대 모두 해말 네, 영어. 네. 영어도 필리핀 사람 잘하잖아요. 네. 수상자도 여기저기서 왔는데 뭐 열심히 모여가지고 와서 근데 가면 생각하니까 나 한국 사람이 가서 그 상을 받았는데 주는 사람은 필리핀을 기념한 거지만 네. 그 우리말로 떠들었죠. 그리고 네. 통역을 시켜서 했더니 거기 신부가 났어요. 아주 어쩌다고 뭐 네. 역시 자기 나라로 와도 그게 당연한 건데. 예. 그래서 예. 그때 그 78년에 그 하나 받았죠. 그 통역하신 분이 둘째 아드님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애가 그리 와서 예.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그랬죠. 예. 어떻게 그런 건지 아세요? 아니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셨을까요? 아버님의 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게 거기 기사도 크게 나고요. 네. 딴 건 그 나라 말 위에 가지고 그나마도 영어를 네. 그거 뭐 잘할수록 참 천하게 들리는 거죠. 사실. 네. 네. 이 선생님이 어린이에게 관심이 있기를 선생님이 어린이 때부터입니다. 네. 근데 지금 팔순이 되셨는데 항상 어린이만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과연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며 어떻게 뒷바라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소아과 의사에 비하면 애에 따라 다 처방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냥 한국 아이는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가끔 생각하기를 용기를 길러두기 위해서 하면 된다. 이걸 장렬하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아이고, 얼른 되면 참 그 기운 나는 소리인데. 네. 포기하지 말라 이 소리 아닙니까? 아니, 하면 된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용기에도 그 만용이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도 그걸 아하. 만용이 있거든 용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면 된다는데
해서 안 되는 게 있고요. 네.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냥 지금 그 영재교육 천재 뭐 키는 이런 학원 이런 데 보면 자기 부모들이 풀지 못한 그 한을 그 다음 때에 어떻게 이거 해보려고 네. 음악을 해다가 못한 보는 그 자식을 그 음악의 천재를 키우려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천재처럼 나가긴 해요. 근데 중간에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그 기운을 길러주는 건 좋은데 그 만용 자체도 만용에 빠지시고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이제 분수에 맞게 그 흔히들 하죠. 분수에 맞게 네. 살다든지. 네. 그게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얼른 생각하면 그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네. 돈 많은 사람은 흥청망이 막 써도 그게 분수에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그 분수에 맞는 애 반드시 한국 사람은 분수에 맞도록 한국 사람 꼭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지금 네, 이제 네. 빚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네. 그렇게 떵떵거리고 분수에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집에서 이 교육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한 말씀 좀 그래서요, 그 남겨주십시오. 외국의 그 교육 지도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네. 장성할수록 길을 쓰고 공부를 시키는데 네. 우리는 어려서는 길을 쓰고 공부를 시키고 올라갈수록 놀아도 좋고 상관안 하는 네. 건데 그걸 좀 뒤집어서 우리도 생각할 해야 필요가 있고요. 된다. 네, 예. 그거고요. 그리고 역시 그 정서면에 너무 아이들이 좀 부모들이 등한시하고 그런데요. 동요나 뭐 동화, 그건 뭐 지금 요새 아이들은 동화도 우리는 조그만 그 동화책 그림도 없고 그런 컴컴한 동화책을 밤새서 보고 네. 되풀이해 보고 해지도록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들어놓아서 세계 명작 네. 또 800여 개 들어놓아서 텔레비전 틀면은 한 20-30분 뛰잖아요. 우리 며칠 걸서 했었던 거. 그러면 그러니까 호강한다면 호강하지만 그만큼 애들이 끈기가 없어지고요. 네. 참을성이 없어지고 네. 뭐 우습게 하고 우리가 걸렁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교육적으로 봐서는 참 큰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에 시달리고 학교 공부에 시달리고 할수록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네. 그러려면 역시 그 좋은 동화, 좋은 그림책, 만화책 말고요. 네. 또 좋은 동요 이런 거 불러도록 해야겠죠. 네. 선생님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오늘 작별 인사를 올릴까요? 그러시죠.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라 아, 늘 네, 그러신다면서요?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라. 네, 네. 네, 그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그렇게 그렇죠. 네. 예, 쉬운 얘기 아니지요. 선생님 아주 건강하시고요. 네. 한 달에 한 편씩 이렇게 또 동요를 쓰신다니까 이제 금년에 12편은 최소한도 쓰실 거고. 그렇죠. 네. 내년쯤 또 어린이날에 다시 한번 모시고 감사합니다. 네. 1년 지나간 얘기를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팔순이 되신 지금 그 어린이들만을 생각하시면서 한 달에 한 편씩 동요를 쓰시고 그리고 13살 되시던 어린 나이에 동요를 쓰시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동요를 쓰시고 그때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계시고 지금도 어린이와 같이 사시고 계시는 우리 새싹회 회장이신 윤석중 할아버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